안녕하세요. 2026년 1월 31일자 230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이더리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CL 차트 보실까요? CL 차트고요. 아시다시피 현재 여기까지 그래서 62일 넘네 만에 뭐 이렇게 깨작깨작 하고 있었는데 월요일에 살짝 빠진 이후에 다시 이란 리스크, 이란의 그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갔죠. 그러면서 올랐고 목요일에 거의 그 직전까지 갔었다고 했지만 내려왔다가 또 다시 텐션 오르고 뭐 지금 난리도 아니죠. 지금 현재 크루드 오일 국제 유가는 이란 리스크가 모든 걸 지배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 뭐 더 이상, 덧붙일 말도 없을 정도긴 합니다. 근데 이제 15분봉 보시면 이렇게 단순히 오르기만 했다라고 보여지는 그 차트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그냥 오르고, 뭐 도지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뭐 여기서부터 이제 쭉 올랐죠. 수요일부터는 여기 뭐 화요일도 마찬가지 쭉 올랐다가 출렁하고 또 쭉 올랐다가 휙 피크 올랐다가 거의 공격 가능하게까지 갔지만 뭐 아직도 이라는 협상을 원한다라고 코멘트 하자마자 쭉 빠져내려왔고 그리고 나서 다시 어 그 아시아 세션에 쭉 빠졌다가 다시 또 기어 오르기 시작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란이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면서 다시 내려갔죠. 이게 한 번에 내려갈 때 여기서 보시면 66.45에서 64.61이면 거의 200틱 가까이 한 방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기어 올라갔다가 여기서는 뭐 그래듀얼리 빠지긴 했지만 여기에 뭐 마켓 임팩트 있고요. 이런 식으로 거의 200틱이 1시간 내에 막 오르락 내려가면 2,000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뭐 마이크로는 200달러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시면 좀 힘든 마켓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얘기는 사실 그 장 거의 끝나자마자 이쯤에 내려와서 뭐 거의 임팩트를 못 미쳐서 사실 66이죠. 66.03이에요. 66달러에 그냥 거의 다 다른 정도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시 이때쯤에 그 세틀이 됐으니까 2시면 어디에 여기 그 65.27 이 정도에서 세틀이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세틀이 된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 장이 종료된 거는 훨씬 이보다 위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뭐 이 근처에서 지금 장이 끝난 상황이죠. 그래서 세틀은 이렇게 됐지만 그 사이에 이만큼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엄청난 그 볼라틸리티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레인지로 놓고 보면 66.03 그 66 레인지를 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핑크색을 해놨었던 건데 그리고 그 위에 게 이거고 67.71까지도 뭐 갈 수 있나? 근데 67.71이 얘인데 얘 그 밑에 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레인지의 사이즈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0.08까지 가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그나마 전고점을 놓은 게 이 66.03이어서 66.03을 좀 넉넉히 잡아놨었던 건데 이것도 그냥 뚫고 올라가 버렸죠. 그런 상황이라서 이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정말 70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란 지금 현재의 뭐 이게 테크상으로는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고 현재 그 이란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랑 중국이랑 이란이 합동 실사견 훈련을 그 걸프 오브 오만 그 이란에 들어가는 그 카타르나 뭐 그 이라크 이쪽에 다시 말해서 그 오일이 들어가는 그 호르무즈 해협 있죠. 그 호르무즈 해협에 그 기동 훈련을 한다고 실사견 훈련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일요일.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란, 러시아, 중국 배들만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 지금 미국 항공모함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사견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뭔가 컨플릭트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왔고, 그게 조금 전에 센트콤이라고 그 미국 US 센트럴 커맨더 그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합참본부 같은 데죠. 거기서 경고문이 나왔습니다. 공개 경고문. 그 이란의 훈련의 주체가 이슬라믹 레볼루셔너리 가드 콥스라는 IRGC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혁명수비대죠. 혁명수비대가 그 훈련을 하는데 뭐 실수를 가장해서 미국을 공격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위협 저공 비행 뭐 이런 거 하면서 위협을 한다든지 하는 모든 종류의 도발 행위를 다 참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일촉즉발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근데 이란의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이란이 전쟁을 오히려 자극해서 일으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뭐 미군을 공격한다거나 실수를 가장해서 그렇게 됐을 때 미군이 참아야 되나 공격을 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일촉즉발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는 그 이란이 여전히 이란 wants to talk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2 빠지고 그랬는데 이번엔 그렇게 얘기해도 빠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 이런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 일요일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L은 알 수가 없다. 올라가면 뭐 $70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상황에서 이란과 협상을 시작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빠져내려오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상황을 최근에 골드, 실버 그쪽 커머디티 퓨처스 쪽 관련해서 크루드 오일도 연결 짓는 분들이 계신데 적어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크루드 오일은 그런 다른 상품 선물들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국채에 들어갈 돈들이 이쪽으로 빠져나와서 투기 자금으로 나오고 그러는 상황이 지금 크루드 오일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퓨얼리 이란 관련된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ES죠. 네, ES 지난주 여기까지 됐었다가 뭐 이 볼라틸리티를 보시죠. 뭐 미친 듯이 올랐죠. 뭐 이렇게 오르는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뭐 실적 관련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컸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외에 월요일에 이렇게 오를 딱히 요인은 그 실적 기대감이었습니다. 근데 빅테크들 제가 보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 7개 종목 중에 3개가 나왔죠. 3개. 이번 주에. 그런데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 이제 은행 관련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 관련을 해서 기대감이 조금 올라갔고, 월화에. 그리고 수요일에 그 기준금리 발표가 있었죠. 뭐 다들 그 동결하는 걸 예상하고 있었고, 예상대로 동결이 됐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무슨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온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뭐 데이터상으로 인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는 뭐 주지의 사실이고, 심지어 마이란 같은 경우에도 한틱 0.25% 25bps만 내리자는데 보트를 했다고 하죠. 원론이랑 같이.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10% 이상 12%가 떨어졌죠. 그 다음날. 그래서 목요일에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쭉 빠져서 내려왔다가 다시 리커버리를 했죠.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래서 쭉쭉쭉 리커버리를 했는데, 하고 나서 이제 애플 실적이 그렇게 싹 좋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론적이지만 금요일날 애플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큰 변동성을 보였고, 뭐 사실 금요일 자체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았죠. 뭐 이 자체도 크긴 합니다만.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폭락은 막은 상황. 뭐 메타나 아마존은 원래 그 목요일 그 발표가 있기를 했었는데, 지난주에만 해도 연기가 돼서 다음 주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벳하고 아마존이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 아마존이 있었으면 조금 더 힘을 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아마존이 뜬금없이 또 오픈 API랑 협업을 한다고 그런 발표를 하는 바람에 아마존이 아마 금요일에 좀 빠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테크 상으로는 크게 영향을 안 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패러렐 채널을 따라서 올라가야 이게 이제 계속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보는데, 일단 꺾였죠. 꺾이고 올라가서 여기서 신고점 만들었습니다. 수요일엔. 근데 이게 지금 신고점이 많이 신고점이지 신고점이 아니죠. 그냥 딱 그 레벨까지만 간 걸로 봐야 되겠죠. 조지 만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빠져서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빠져서 내려오는 게 69,000까지, 6,900까지 내려왔습니다. 6,900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이 레인지, 지금 레인지를 굳이 말하려면 이 레인지랑 이 레인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죠? 근데 지난주에 그 그린랜드 관련해가지고 마켓 임팩트 생기면서 여기까지 빠져 내려온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를 레인지로 보기에는 좀 어려웠죠. 그래서 뭐 내려오고 그 다음날 바로 뭐 상승을 했으니까, 그게 그 뭐 트럼프가 다시 그 뭐라 그러죠? 그 꼬리를 내렸다고 치킨 뭐라 그러지? 그거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저는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트럼프의 승리예요, 그냥. 이게 무슨 트럼프가 다시 그 원래 하려고 했었던 그거를 취소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이 두 개 이틀, 화요일, 수요일은 그냥 마켓 임팩트 놓고 레인지는 여기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에도 여기에 딱 걸쳤고, 여기서 이제 힘을 내서 올라가나 했지만 다시 밀려 내려왔고, 이쪽에 빠질 때도 6,900에서 지지받고 다시 쭉 치고 올라가는 뭐 그런 모양. 그리고 다시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레벨이 의미가 있는 거고, 이 레벨뿐만 아니라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도 지지를 받은 거죠. 금요일에는. 그리고 금요일에 빠진 거는 그 케빈 워시가 그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됐는데, 케빈 워시는 사실 원래 성향대로 따지면 파월보다 더 매파로 분류가 되는 사람입니다.
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두드러기? 뭐라 그러죠? 반대했고, 좀 더 인플레이션 더 빨리 잡았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었던 사람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트럼프 쪽에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과연, 워시가 들어가서, 임명된 다음에 트럼프한테 친화적인 정책을, 트럼프의 마음에 드는 정책을 뭐 얘기할 것인지, 아니면 반기를 들 것인지는 그때 가봐야 안다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은 원래 파월보다 매파였습니다. 그 호키시였어요. 그런 상황이라서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변한 것 같긴 한데, 또 막상 페드 의장이 앉으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FOMC 자체가 독립기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수요일에 레이팅 시전에서도 10대 2 나왔다고 하는데, 그 2야 뭐 그렇다고 해서 그 10이 있는 거죠. 계속 거기서 뭐 의장이 반대를 한다고 하면 9대 3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어차피 지금 현재 기조대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면 특별히 FOMC 뭐죠? 금리 정책이라고 하나? 금리 정책이 딱히 의장 하나 바뀐다고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를 하면 시장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쭉쭉쭉쭉 내려줄 사람은 아니다. 만약에 해셋이 됐으면 그런 위험이 있었겠죠. 그런 우려를 했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워시가 된 게 좀 낫다라고 보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장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게 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뭐 너무 보합이죠. 쭉쭉 빠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은 굉장히 변동성이 큰 한 주가 지나갔다. 물론 전주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리고 다음 주에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 실적 발표 있고 2, 3주 지나야 엔비디아랑 브로드컴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거 위주로 말씀드리면, 제가 모니터링 하는 거 위주로.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다음 주에도 이 레인지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정도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S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NQ죠. NQ도 비슷했죠. 큰 차이 없고. 이 부분이 지난주에 ES보다 조금 작았고, 월요일의 움직임, 화수는 더 많이 치고 올라갔죠.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 밑에서 미리 지난주에 그려놨었던 이거 여기에 딱 저강 받았고, 도지 만들 때도. 그리고 고점을 뚫지 않았습니다. 이게 ES는 신고점이었죠. 이미 1월 중반에 1월 초 중반이라고 해야 되나? 1월 중순에 전고점 10월 말 고점을 돌파를 했었죠, ES는. 근데 NQ는 그러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전고점 돌파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밀리는 모양새.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하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위에 저항받고 아래 지지받고 이것만 보면은 이거 따라서 그린 거라고 생각하게 할 정도의 그런 되게 테크의 그 리밋을 잘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갔었던 한 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갈 때 어디서 숏을 잡아야 되고 어디서 그 내려오는 거에서 롱 잡아야 되는 걸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여기서 숏 잡았으면 훅 빠졌고, 여기서 롱 잡았으면 많이 올라갔겠죠. 네. 그럴 만한
강한 심장이 있어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거야 뭐 경험으로 커버가 되는 부분이고. 어쨌거나, 여기에서도 금요일 저점도 정확하게 레벨에서 지지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올라가면서 장이 마감이 된 상황인데, 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빠진 거, 이거 뭐 거의 마이크로소프트 혼자 독단적으로 빠졌다고 해야 되겠죠. 테슬라도 좀 뭐 빠진 느낌이 있었는데 다시 회복했고,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회복 못했습니다. 엔비디아도 뭐 그냥 그대로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혼자서 다 이뤄낸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요새 나오는 게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빠지는 걸 그냥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전반적으로 SaaS, 그 소프트웨어 as 서비스, 그러니까는 그 소프트웨어를 그 구독료 받고서 구독 서비스 하는 그런 그 비즈니스 모델들에 대한 페이지론들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AI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 바이브 코드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웬만한 거 그냥 만들어서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걸로 점점 서비스 구독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게 부스팅돼서 빠지기 시작했다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오피스 365 이런 것들 다 그런 서비스로 전환이 된 거잖아요. 그게 그리고 뭐 거기에 그 코파일럿 서비스 같은 것도 지금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로드를 코파일럿 대신 그 B2B 쪽으로는 서비스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 오픈 AI가 과연 거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랑 제일 협력을 했는데 오픈 AI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가이던스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간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해서 전체적인 이제 소프트웨어 쪽 그 기업들, 나스닥에 많이 있죠.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좀 안 좋아지면서 거기서도 이제 옥석 가리기, 뭐 팔란티어 같은 기업은 여전히 잘 나가고 있죠. 뭐 조금 분야가 다르긴 합니다만, 뭐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면 이제 AI 혁명, AI 뭐 제가 항상 뭐 1월달 뭐 지난해 말부터 그 2026년에 AI 패러다임 체인지가 한번 더 올 수 있다. 작년에 AI 패러다임 체인지가 AI의 에이전트였다면, 올해는 AI의 패러다임 변화는 아마도 LLM AI가 이제 거의 뭐 그냥 백그라운드로 전환하고 거기에 새로운 AI 패러다임이 나오는 그런 패러다임 체인지가 일어날 수 있을 거고, 그게 또 장을 한번 뒤흔들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예정되어 있었던 데이터 센터 같은 그러한 프로젝트들에 대한 리뷰가 다시 돼서 이게 그 미국 GDP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저는 그냥 좀 나이브하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의 시작이 이런 구독 서비스 같은 SaaS 기업들의 뭐 몰락까지는 아니고 부진 이런 것과도 계속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를 하면 오늘은 차트 분석보다 뭐 매크로 분석이 더 많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네,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듯이 이 레인지가 되지 않을까. 뭐 핑크로 굳이 한다면 이 레인지 안쪽에서 움직이는 모습으로 다음 주에 알파벳과 아마존의 실적을 맞이할 것 같다 정도로 나스닥 NQ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빠져내려서도 내려가게 되면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요거 빠져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고려하시고. NQ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비트코인이네요. 비트코인. 요 다음 트렌드 라인 계속 따라 내려가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지난주 여기까지 됐었고, 토요일, 일요일 돼서 월, 화, 수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90606 저항선을 뚫지 못했어요. 그리고 바로 도지 맞고 내려와서 이 다음 트렌드 따라서 저항 받고 내려가고, 뭐 이거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위시한 NQ에 코릴레이트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좀 회복하는 모양이었잖아요. 아까도 보셨지만.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금요일에 더 쳐졌습니다. 뭐 여기에는 일단 목요일에 이렇게 빠지는 동안에도 상품 선물 시장이 또 비트코인하고 코릴레이션이 좀 있었는데 그거는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사이버 금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재화의 저축수단이라는 그 새로운 타이틀 내지는 롤 새로운 임무를 맡았었죠. 그래서 지금 금으로 그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에도 영향을 줘야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이게 금이 막 오르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1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금과의 괴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얘는 빠지고 이때가 그 주식시장이 크런치 하면서 그렇게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금하고 코릴레이션이 잘 보이다가 여기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 분위기를 따라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또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과 채권 수익률, 채권 시장의 수익률이 계속 더 상승을 하고 그러면서 그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에 영향을 받아서 왜냐면 비트코인과 그 관련된 ETF나 또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것들이 미국 채권, 특히 단기 채권과의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 단기 채권을 계속 사서 그 단기 채권의 가치가 유지가 되어 줘야 그 크립토 커런시가 롱런 할 수 있는 그 베이스가 되는데 그 채권 수익률이 오른다는 얘기는 채권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의 가치가 떨어지면 채권을 계속 더 사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가 없는 재화를 더 사야 되는 압력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채권에 굉장히 민감해졌습니다. 크립토커런시 마켓이.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계속 오르면서 다시 말해 채권 가치가 떨어지면서 크립토커런시 시장도 경고 신호가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해서 여기에 NQ에서 주식 시장도 떨어져 그리고 케빈 워시가 돼서 케빈 워시에 관련된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케빈 워시가 되고 나서는 올랐어요. 케빈 워시 발표 나고 나서는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그 자체로는 그러니까 이 시장 현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아주 호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은 그 로컬 저점에 거의 다 달았습니다. 뭐 아직 닿진 않았는데 거의 다 달았고 이게 이따 보실 이더리움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레인지로 지금 설정을 해놨었던 게 여기하고 여기였단 말이죠. 여기하고 여기를 레인지로 놓았어서 목요일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 레인지니까 이제는 좀 반등을 하겠구나 해서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요일에 더 밀려 내려가면서 이 80822가 굉장히 중요한 레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보통 이렇게 니들이 길면 얘는 안 치고 얘를 친다 해가지고 얘를 레벨로 놓고 사실 이거 따라서 계속 움직였었죠. 왜 얘를
80822로 안 하고 83680을 지지선으로 놨는지 뭐 그건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길 기대했는데 이제 밀렸는데 그래도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긴 했어요. 지금 현재 시각으로. 하지만 얘도 뚫릴 가능성이 생겨버렸죠. 그래서 얘가 뚫리느냐 안 뚫리느냐를 좀 이 빨간색으로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뚫리면 이제 그 밑에 뭐 이렇게 뭐 지지선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로컬 저점이 뚫리면 얘네들 상관없이 어디까지 73,000까지 훅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생각을 해서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 리스크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더리움으로 바로 넘어가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이더리움도 지금 빨간색 이렇게 해서 이 레인지가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오래된 레인지 무브를 보이고 있죠. 이 파란색을 중심으로. 그죠? 그런데 그게 드디어 일단 깨지고 그 밑으로 내려와 버렸죠. 여기도 얘가 니들이 길어서 하지 않았었던 얘는 색깔을 파란색으로 할게요. 여기 지금 빨간색이 레인지로 이거 핑크로 바꿀까요? 얘를 핑크로 바꾸고 쟤를 빨간 걸로 할게요. 그러면 얘를 핑크로 바꿔서 레인지였고 얘를 빨간색으로 놓으면 얘도 거의 닿을 정도까지 내려왔었죠. 예?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이렇게 레인지가 하한선이 여기 지지선이 하나 생겼고 이 지지선이 뚫리면 그 다음은 여기입니다. 217.40까지 갑니다. 뭐 이 레인지도 있지만 얘는 지금 이 중간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서 큰 힘을 발휘한다고 할 수 없고 이더리움도 훅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적어도 지지를 받아야 현상 유지라도 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2630.10 이 레벨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를 확실하게 보시고 이게 깨지면 와 이거 뭐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2410.70 일단은 보고 그 다음에 21170.40까지도 봐야 된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지금 조금 위험한 상황이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정신없는 한 주도 보냈죠. 뭐 지난주보다 좀 덜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장 움직임 자체는 지난주랑 큰 차이 없이 엄청나게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이 끝났죠. 벌써 12개월 중에 2026년에 12분의 1이 지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음 주 되면 뭐 첫 주니까 논팜도 나올 거고 뭐 여러 가지 알파벳과 아마존의 실적도 나올 거고 그래서 다음 주도 그렇게 만만한 주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또 이란 공격 어떻게 될지 봐야 되죠. 그래서 또 크루드 오일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조마조마할 텐데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시고 한 가지 덧붙이면 제가 페이스북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커머디티 선물, 커머디티 퓨처스의 그 변동성이 미친 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그래서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웬만하면 포지션 잡으시면 자리를 뜨지 마시고 뭐 포지션 잡아놓고 주무시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거의 뭐 금이나 은이나 다 그 마진보다 100% 넘게 볼라틸리티가 형성이 되고 있어서 뭐 증거금 싹 날리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하셔서 금은 계속 오르나요? 충분히 계속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만 뭐 거의 뭐 10% 가까이 뭐 거의
13%, 14%막 이렇게 실버는 빠졌죠. 더 빠졌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본 이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제 금이랑 은 꺾이는 거 아닌가요? 꺾인 게 맞죠? 10% 넘게 20% 가까이 빠졌으면 꺾인 거 맞죠? 근데 꺾였지만 다시 오를 수도 그만큼 또 오를 수도 있는 게 지금 현재의 금, 은, 뭐 구리, 플래티넘, 팔라디움 뭐 다 그렇게 미친 듯이 오르고 내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 볼라틸리티가 장난이 아닌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는 오를까요 내릴까요 보다는 그 움직임이 너무 크니까 좀 지켜보시라는 정도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금은 계속 오를 것 같고요. 일단 꺾였는데 이런 얘기 하니까 좀 뭐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금은 계속 오를 것 같고 구리는 투기 자본 들어온 거 투기성으로 지금 트레이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투기 자금이 재미 봤네 이제 다 재미 봤다 하고 나가거나 아니면 들어와서 재미 못 봤네 하고 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자금 이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금 이탈이 나오게 되면 훅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단순히 뭐 오르락 내리락 볼라틸리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리 이런 부분은 구리는 뭐 그 발전소도 많이 짓고 데이터 센터에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레벨을 그런 쇼티지 레벨을 벗어난 움직임이에요 지금 구리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지금 현재는 통하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골드는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단순히 뭐 수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소위 안전 자산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 저는 금을 절대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안전 자산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넘어온 그런 부분 그리고 테더가 산 골드 뭐 또 테더뿐만이 아니라 크립토커런시 쪽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채권 관련된 것에 해당되는 거를 지금 금으로 대체를 하자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움직임이 좀 있어서 그런 거 관련해서 금은 좀 더 수요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면 금은 계속 오를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이번 주부터 일요일 날 동영상 올리기로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일요일에 보실 텐데 계속 일요일 8시에 선물 9시에 주식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선물 차트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트레이딩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